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원주 89곳을 비롯한 도내 600여 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반드시 주소지별로 지정된 투표소를 방문해야 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선관위는 투표소와 18개 개표소에 대한 최종 점검을 벌이고 정당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지 분류기 모의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내일 두 개표소에 경찰 4천여 명을 배치하고 최고 단계 비상근무체제인 가포 비상을 발령합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대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건을 추가로 적발해 수사기관에 넘겼습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원주 학성동 사전투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49명에 있는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유권자를 원주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또 강릉의 한 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사람도 강릉경찰서로 넘겼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결의대회를 연 혐의로 모 포럼 회장을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이번 6.3 조기 대선, 이제 본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와 유권자들의 선택반이 남았는데요. 황구선 기자가 대선 주자들이 내세웠던 우리 지역의 공약들을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가장 먼저 원주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통해 공공기관들과 주력 산업인 디지털 헬스케어를 연계한 미래형 도시 원주를 공약했습니다. 시대의 화두인 AI와 의료산업 중심지 육성을 위해 첨단 복합 의료단지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16년 전 대구와 오송에 고배를 마셨지만 현재 정부가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첨복단지 추진 의지를 내비친 걸로 풀이됩니다. 대도시 특례 기준을 완화해 원주에 대도시급 자치권을 부여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D 연장 등으로 중부권 경제 중심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나타냈습니다. 강원도 경제의 중심 도시이고 중부권의 핵심 도시로 번듯하게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무실동과 기업도시에 정보통신 빅데이터가 집약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AI 기반 민원 해결 시스템 도입과 교통 불편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단계동 봉화산 이택지에 초등학교를 신설하고 태장동에 강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해 강원권 과학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사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강남에서 원주 구간 GTX-D 노선을 임기 말까지 착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주의 첨단 산업 국가 산단을 조성해 AI와 반도체, 생명과학 산업을 집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원주에 바로 이 생명과학 바이오 단지를 국가 산단으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강원권 전체 공약으로는 이 후보와 김 후보 모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통한 규제 혁파와 반도체, 의료 등 첨단 미래산업 활성화를 내세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원주와 춘천, 강릉 대표 도시에서 충청권으로의 철도망 확충과 강원을 관광특구로 지정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강원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생태평화자치도를 출범하고 평화접경지역 조성과 기후친화 모빌리티, 농어민 기본소득 등을 공약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이뤄지는 이번 6.3 조기 대선, 이제는 유권자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U22 남자축구 국가대표팀이 국내 첫 훈련지로서 원주를 택했습니다. 내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 건데요. 연령별 대표팀의 잇따른 원주 방문으로 축구에 대한 지역 내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가슴에 태극마크를 단 선수들이 원주 종합운동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벼운 달리기와 공을 주고받으며 몸을 풀고 각 포지션별로 나누어 본격적인 전술훈련에 돌입합니다. 22세 이하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첫 소집 훈련지로 원주를 찾았습니다. 오는 5일 호주와의 평가전을 앞두고 선발된 대표팀 선수들입니다. 내년에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대비해
선수들이 호흡을 맞추고 각각의 기량을 점검하며 최종 선발을 위한 옥석 가리기도 시작된 겁니다. 영국 2부 리그 스토크시티에서 활약 중인 배준호 선수도 대표팀의 승선에 아시안게임에 대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아시안게임이란 대회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첫 훈련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많은 선수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고 또 하나로 뭉쳐가면서 훨씬 더 좋은 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프로축구에서 활약하는 선수들도 기대와 설렘을 안고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어느 팀에 가던 저는 항상 팀에 잘 스며들 수 있고 또 항상 좀 팀에 헌신하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또 저의 또 장점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어서 또 팀에 꼭 필요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월에 17세 이하, 지난달 20세 이하 대표팀에 이어 22세 이하 대표팀까지 연이어 훈련지로 원주를 택했고 이달 말에는 여자 성인 축구 국가대표팀도 원주에서 소집 훈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접근성과 잔디 여건이 좋다는 것이 원주를 선택한 이유인데 반면 야간 훈련을 위한 조명 시설이 없어 아쉽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원주가 지리적으로 가장 좋다. 라이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앞으로 좀 보강이 되어서 전지훈련을 하는데 좀 가장 적격일 것 같다. 이런 얘기들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이번 22세 이하 대표팀은 오는 8일까지 원주에 머물며 훈련을 진행합니다. 이에 원주시 축구협회는 지역 내 축구 열기를 높이기 위해 일부 훈련 장면을 시민들에게 공개해 줄 것을 대표팀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도권과 가깝다는 지리적 강점을 가지고 국가대표팀 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도내 축구 불모지로 꼽히던 원주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119 신고자에게 출동한 차량의 위치와 응급 대처 요령을 실시간으로 안내해주는 서비스가 강원도에서도 이달부터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김준겸 기자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 상황실로 119 신고가 걸려옵니다. 인제의 한 중학교에서 과호흡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입니다. 소방대원이 신고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신고자분 문자 메시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지금 출동하는 차량 위치와 응급조치 유령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즉시 구급차 위치를 신고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한 119 출동 알림 서비스입니다. 신고자가 신고를 하면 이렇게 119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가 즉시 발송되는데요. 이 링크를 누르기만 하면 출동 차량의 위치와 응급처치 요령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 화재나 구조, 구급 등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응급대처 요령까지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면적이 넓어 골든타임 확보가 쉽지 않은데 그만큼 신고자의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강원 지역 구급차 한 대당 담당 면적은 123제곱킬로미터로 서울의 37배나 됩니다. 신고자에게 출동 차량의 위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출동 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느끼는 초조함과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고령자나 다문화 가정과 같이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신고자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올해 1월에 개통한 동해선 철도 탑승객 수가 반년도 되지 않아 8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주말마다 예매 전쟁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고속철을 조기에 투입해달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보도에 배연환 기자입니다. 부산 부전역을 출발한 열차가 울산과 포항, 삼척과 동해를 거쳐 강릉역에 도착합니다. 도착한 열차에서 많은 열차 탑승객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좋네. 여행 좋아하니까 나는 다 그냥 좋아요. 바다 풍경도 좋고 전부 다 좋았어요. 또 이용하실 생각도 있으세요? 그럼요. 해야죠. 지난 1월 개통한 동해선 열차는 주말이면 예매가 어려울 정도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동해선 열차의 누적 이용객은 지난 5월 21일 기준 8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동해 바다 풍경을 보며 탈 수 있고 강원도와 경상도를 잇는다는 장점 때문에 탑승객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동해선 철도 이용객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역에서는 고속열차를 조기에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동해선 강릉에서 부전까지 투입된 열차는 ITX 마음으로 열차 탑승 시간이 5시간으로 지나치게 길고 몰리는 이용객들을 고려하면 고속철 투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뭐 한 달씩 막 기다리고 표를 구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고객들이 너무 많으니까 철도가 제 감당을 못하는 모양인데 KTX를 빨리 좀 조기에 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이제 건의를 하고 있는데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재 동해선에 운행 중인 ITX 마음의 운영 성과 등을 분석해 KTX 이음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일 KTX가 도입돼 단선 구간 등을 고려하면 강릉에서 부산까지 1시간가량 운행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수억 원의 회사 돈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택시회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연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총 6억 5천만 원의 회사 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 이체 임의로 사용했던 원주의 택시회사 대표 72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사원총회에서 의결된 가지급금 한도 5천만 원을 초과해 사용했고 사용 내역도 개인 채무 변제나 가족사업체 운영을 위해 사용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영월경찰서가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업주를 검거하고 불법 게임기 70대를 압수했습니다. 업주는 지난 3월부터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점수에 따라 현금을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영업을 이어왔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선 환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월의 청년마을 밭멍이 한국 최초로 러쉬 스프링 프라이즈 2025를 수상했습니다. 러쉬 스프링 프라이즈는 코스메틱 브랜드인 러쉬와 영국 비영리 조직 에티컬 컨슈머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제 시상식으로 지구 생태계, 지역 공동체, 지역 경제 재생에 앞장서는 개인과 단체, 기업 등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영월읍 상동읍 내동리를 기반으로 한 밭멍은 친환경 농업을 기반으로 청년 정착 지원 활동과 공동체 재생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2022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사업에 뽑히기도 했던 밭멍의 이번 수상으로 한국형 지역 재생의 가능성을 국제 무대에서도 인정받게 됐습니다. 평창군이 고향사랑 기부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참가자들을 모집합니다. 올해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은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싱가포르 현지에서 진행되고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와 청소년 기관 방문, 유니버설 스튜디오 체험 등으로 구성됩니다. 평창에 거주하는 2008년생부터 2011년생이라면 신청이 가능하고 오는 13일까지 평창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선발 인원은 16명으로 자부담 1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베테랑 가드인 서울 삼성의 이정현이 다음 시즌 원주로 오고 원주에서 뛰었던 이관희가 삼성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원주TV는 올해 세 번째 자유계약 신분이 된 베테랑 가드 겸 슈터 이정현 선수와 계약 기간 2년에 인센티브를 합친 보수 총액 4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관희는 계약 기간 2년에 보수 총액 2년의 삼성행을 확정지었습니다. DB는 또 김주성 감독을 보조할 코치로 박지현 코치를 새롭게 선임했습니다. 제23회 원주 장미축제가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단계동 장미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장미가요제, 지역 예술팀 축하 공연, 런웨이 패션쇼 등의 공연과 페이스 페인팅, 캐리컬처, 장미 브로치 체험 등 다양한 참여 행사와 먹거리 장터가 열립니다. 축제 기간 방문객들은 평원초등학교에 무료로 주차할 수 있으며 인근 주차타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미축제는 원주의 시화인 장미를 테마로 단계 택지 활성화를 위해 매년 이맘때 열리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의대 2026학년도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이 31.6%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인재 비율이 52.2%로 역시 정부 권고인 60%를 채우지 못한 제주권과도 차이가 크게 벌어졌고, 지역 인재 비율이 71.5%에 달해 전국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호남권과는 2배 넘게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처리하면서 147명이었던 강원 4개 의대 지역 인재 전형의 규모는 91명까지 줄어들었고 비율도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